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을 빛내는 디자인을 한다라는 모토로 유튜브 채널 다재무능 이내를 운영하고 있는 디자이너 이내입니다. 이내님 활동명이 이내. 네, 맞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내는 이제 곧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이름을 지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하나 글귀를 봤는데 그 글귀가 짙은 새벽이 지나고 이내 해가 떠오른다 라는 글귀였어요. 곧이라는 그 연결 단어를 활동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와우. 되게 문장 속에 그 이내 그 위치 선정이 기가 막히네요. 네, 그래서 와우. 되게 좋았습니다. 니트 컴퍼니 대표님을 저번에 만났었어요. 아, 네네네. 그분이랑 인연이 어떻게 되는 거죠? 2021년에 니트 컴퍼니에서 다진님이랑 콩장님을 만나고 그때 이후로 이 이내의 활동을 좀 결심을 하게 된 처음에 시작 계기이기도 하고요. 니트 컴퍼니 사무실도 제가 디자인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활동을 좀 이어가고 있는, 어쩌면 되게 시작점이 된 분들이기도 해요. 오늘의 집. 그 인테리어 하려고 자취하면 무조건 들어가 보는 필수 앱이거든요. 거기에서 되게 핫했던 눈에 익숙한 인테리어들 본인이 하신 거더라고요. 네. 오늘의 집에서 2건 정도를 이제 홈스타일링을 했었고 오늘의 집 분들이 오셔가지고 찍어 가신 그런 것도 있었고. 네. 저는 사실 인테리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재능이 있다는 걸 언제 아셨어요, 근데? 대학교 때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도시원에서 좀 자취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좀 공간의 중요성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사를 갔었는데 옥탑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휴학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인테리어를 해보자 해가지고 옥탑을 좀 본격적으로 꾸미게 됐는데, 공간을 꾸미면서 내 삶이 얼마나 즐거워지는지에 대한 것들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전공이 제가 그때는 인테리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먼저 가다가 안 맞다는 것을 좀 느껴가지고 디자인 회사를 퇴사하고 잠시 좀 터널 속에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라도 해보자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문득 옥탑방 공간을 꾸몄던 그때 기억이 좀 났어요. 되게 즐거웠었고 누군가에게 또 행복을 주었던 시간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본격적으로 좀 공간 스타일링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었다. 그런 경험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옥탑방에서 옥탑을 좀 잘 꾸미고 친구들을 초대를 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것들이 너무 로망이었는데 20대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맙다. 그래서 그 말이 아직도 저는 기억에 남고, 제가 공간을 꾸밈으로써 타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경험으로 다가왔었던 기억이 누군가의 있습니다. 로망을 실현해 주는 거니까 사실. 네, 그렇죠. 인테리어 할 때 진짜 까마득하잖아요. 뭐 벽지 색부터 해가지고 고려할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게 발현이 돼요? 어떤 감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도 되게 막연했어요. 디자인을 많이 볼 수 있는 이미지를 보다가 결국에는 이제 좀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공간을 들어가면은 어떻게 이 공간이 즐겁게 변할 수 있는지가 조금 보여요.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야 조금. 이내님 스페셜리스트인 그 장르가 있나요 혹시? 시그니처. 시그니처.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하는 재료의 날 것이 좀 드러나는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좋아하기도 하고 조금 더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어떤 일 작업을 주로 하고 계신지. 예전에 일하시던 분하고 연이 좀 닿아가지고 상업공간 인테리어 디자인을 좀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더 큰 프로젝트는 제가 최근에 20년이 넘은 9억 빌라를 매입을 했어요. 그거를 꾸미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지 않을까. 와. 그러면 직접 다 철거도 하시고 다 네. 도장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철거부터 지금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철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를 마무리 시기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생각하는 건 올해 말인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조금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대로 뒀다가 너무 인더스트리얼이다. 네, 진짜로 인더스트리얼 재료가 이제 떨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작은 방 인테리어 신청하셨던 분들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1평 작은 방을 신청을 해주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신청 사유 자체가 사선벽도 있고 방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포기하고 요것도 포기하고 요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사연자분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다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좀 다 넣어드리고 사연자분이 저한테 이내님 덕분에 어떤 삶이 풍부해지는 경험을 얻었다고 하셨던 이 정도면은 공간보다 마술에 좀 멈췄던 기간이 계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밤낮이란 거를 잊어버릴 정도로 그냥 암막 커튼을 계속 치고 살았고 슈퍼싱글 침대에 누워가지고 눈 뜨면 눈 뜬 대로 살아있고 눈 감으면 감는 거고 그런 식으로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삶에서 공간이 가지는 어떤 의미, 그것도 있을 것 같은데. 공간에 대한 의미를 은둔 기간을 통해서 좀 느낀 것 같아요. 이 공간이 되게 넓었는데 이렇게 쓰이는 것에 대한 것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고, 그렇다면은 어차피 이사를 가야 하는 거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공간 디자인을 좀 해보자 해가지고 어떤 시도의 장소로 원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인테리어라는 게 진짜 전문 분야잖아요. 네. 근데 다른 청년분들도 사실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일련의 과정을 거쳐오셨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직군 자체는 이제 공간을 전부 다 뜯고 새롭게 만드는 직업인데, 홈 코디네이터라고 원래는 직군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더 멋들어지게 나온 말이 공간 스타일리스트. 그 작업을 제가 해오다가 조금 더 이제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이제 제 집도 직접 뜯어보고 다른 공간에서 해달라고 이 정도 오면서 해보면서 처음에는 완성된 공간에서 꾸며주는 공간 스타일리스트 작업을 하다가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의 방을 꾸미면서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작업을 계속 꾸준히 올리시면은 아마 좀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궁금한 게 이내님이 생각하는 공간은 사고로 이래야 된다, 아니면 이상적인 공간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게 있나요? 디자인할 때 항상 모토가 공간 안에서 즐거워야 한다거든요. 주거 공간의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플러스로 편안함이 들어가는 거고, 가장 마지막으로 눈을 감는 공간이고 가장 처음으로 눈을 뜨는 곳이 내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즐거움과 편안함이 동반되어야 하는 공간이고, 최근에는 이제 상업 공간을 디자인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즐거워야 고객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의 감정이 전이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공간 자체는 즐거워야 한다. 즐거워한다. 수업 공간 즐겁기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좀 넣어가지고 고객에 대한 아무래도 세밀한 설계죠. 동선에 대한 세밀한 설계. 어쩌면 이게 당연한 소리일 수 있겠지만 작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신경을 좀 더 쓰고 고객이 들어왔을 때 주거 공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편안함을 느끼고. 집을 철거하는 것 자체는 진짜 또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어쩌다가 근데 철거까지 가게 된 거예요? 매입을 했으니까 정말로 온전한 제 집이니까 이제는 안에서부터 뜯어내면서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뜯어냈으니까 예전까지 보여지던 주거 공간에서의 레시피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다양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만의 공간 해석법을 조금 보여주고, 그러면 이런 소형 평수의 공간에서 나중에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런 방법도 있고 이렇게 즐겁게 삶을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구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실험 공간이기는 합니다. 유튜브를 하시는데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나요? 이 영상을 보고 조금씩 꿈을 꾸게 됐다는 댓글이 조금 인상 깊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이나마 아니면 잠깐이나마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 시그니처 질문이 있어요. 이내님이 생각하는 실패란? 다채로운 색을 담기 위한 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도해보지 않으면은 제가 어떤 색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떤 색을 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잖아요. 작은 실패부터 조금씩 해나가고 점차 본연의 색을 다채롭게 쌓아가면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실패라기보다는 어떤 계속 도전하는 용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구호가 있죠. 그쵸. 제가 언제나 실패는 실패는 하면
있잖아를 요 앞에 카메라 보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실패는 있잖아. 주목! 여러분의 주변에 숨어있는 언실가를 찾습니다.